아빠가 들려주는 강의 통계 김지영입니다. 오늘은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 연속 변수를 언제 구간 변수로 바꿔야 하나,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연속 변수는 그냥 연속 변수로 두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가능하단 말이죠. 근데 연속 변수를 어떤 경우는 반드시 구간 변수로 바꾸어야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리고 또 그걸 어떻게 바꿔야 되나, 그걸 어떻게 쉽게 알 수 있느냐, 그 도구를 제가 만들었어요. 사실 이게 3월 12일에 있는 어떤 강의가 있는데, 그 강의에 그 예측 모형 머신러닝을 하는 강의거든요. 그때 이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 연속 변수를 바꿔야 되는 경우. 그거를 이제 설명하려고 해요. 다행히 강의 시간이 좀 충분히 길어가지고 좀 자세히 다룰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이런 내용도 넣었거든요. 사실 강의 시간이 짧으면 이런 내용까지 같이 넣기 힘든데, 어쨌든 강의 시간을 좀 충분히 줘서 이런 내용도 넣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예측 모형뿐 아니라 로지스틱 회귀 분석 자체에서도 이걸 다뤄야 돼요. 로지스틱 회귀 분석에서 연속 변수를 구간 변수로 바꾸는 문제가 항상 발생하거든요. 그때도 다뤄야 되는데, 대부분 이제 통계 강의를 하다 보면 시간이 짧아요. 또 길면 또 힘들어하고, 짧으면 좋은데, 저도 편하고 좋은데 중요한 얘기를 빼먹는 수가 있고, 약간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번에 하여튼 길어가지고 이걸 넣었습니다. 그 강의 내용도 보면서 설명을 좀 할게요. 이게 제가 옛날에 만든 슬라이드가 되어가지고 이게 4대6으로 되어 있어요. 당뇨병 예측을 하는 모형에서 연속 변수를 범주화하는 문제가 들어있어요. 그 이제 강의 중에 이제 예를 들면서 설명하는 건데, 이 비선형적인 관계를 의심하게 될 때는 범주화를 시키게 되는데, 그때 도구가 이런 것들을 썼습니다. 이건 제가 과거에 만든 거예요. 아주 옛날에 만든 거죠. 그래서 이건 뭐 그렇지 않지만 0과 1로 되어 있을 때 점점점 가면 갈수록 이쪽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래프로 쉽게 그려주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세 개의 카테고리지만 보통은 0과 1이죠. 이제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는. 그러면 이제 연속 변수인 오른쪽으로 x축으로 갈수록 0과 1이 달라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까만 게 점점 줄어들고 뭐 흰 게 점점 는다, 뭐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 선형성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까만 것이 줄어들다가 다시 늘어난다든지 이럴 때면 이제 비선형적인 관계인 거죠. 비율이, 확률이. 이걸 이제 그래프를 통해서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이고, 그 다음에 이게 또 과거에 있던 건데, 이거는 로짓 플러스 직접 그려보는 거예요. 0과 1을 이 그림을 그려요. 점으로 찍어줘요. 여기는 점이 많고 여기는 점이 작아야죠. 또 반대일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로짓 함수를 쭉 그려보는 거죠. 보통은 이렇게 돼야 선형적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고 이 여기가 점이 많고 아래쪽이 왼쪽이 점이 많다가 줄다가 점이 다시 많아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 모양이 안 예쁘죠. 네, 그러면 안 좋아요. 그래서 또 뭐 또 많이 그리는 그림이 이제 이렇게 선을 그리고 선을 비율을 이제 카테고리 몇 개 나눠 가지고 그를 비율로 딱 그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번에 만들었어요. 그림으로 그려주지 않지만 이렇게 생긴 건데, 요 도구가 주소 이래요. 이걸 딱 하게 되면 이게 끝내줍니다. 이게 제가 만들어 놓고 아주 기분 좋아요. 이 연속 변수 구간을 4개, 5개, 6개 자동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뭐 3개도 할 수 있지만 일단 제가 4개, 5개, 6개를 만들었어요. 보통 그렇게 하니까. 나눈 다음에 그때를 일정 간격으로 나누는 거예요. 토탈 숫자가 뭐 한 몇백 개 되는데, 한 250개, 300개 가게 되는데, 이거를 4개로 나누니까 4, 7, 28, 70 정도로 나누고, 이거는 56 정도로 나누고, 이건 47 정도 나눠가지고, 나눈 다음에 거기서 이벤트의 퍼센트를 계산하는 거죠. 그 39, 35, 45, 60이니까 약간 있다가 줄다가 약간 늘어나는 느낌이 들죠. 크다가 약간 줄다가 비슷한 느낌, 약간 J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쭉 직선은 아니더라도 일정이 증가돼야 되거나 또 감소해야 되는데, 이거는 약간 감소하다가 올라가는 느낌이 들죠. 이런 걸 J형 또는 U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이제 범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다시 이제 오드 레시로 해보면 여기 레퍼런스 1이거든요. 1, 0.8, 1.2, 2.8 이러면 딱 확실히 J죠. 이것도 1, 0.9, 0.7, 1.4, 2.8 확실히 J잖아요. J라는 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1, 5.8 떨어지니까 6개로 나누니까 확실히 떨어지네요.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크루드 P, 그 연속 변수 하나와 이벤트 0, 1 값을 비교해 보는 값이에요. 요 정도가 대부분 많이 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정도로 해보고, 보통은 뭐 5개나 뭐 4개나 적당히, 숫자가 너무 작으면 의미가 없어지니까 적당히 숫자가 되도록 해서 해보는 정도. 그 정도가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에서 그냥 이벤트 퍼센트지를 가지고 보통 계산을 많이 하죠. 근데
그 오드 레이쇼까지 이제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한 것이 보통 많이 한다 그러면 저는 이제 실제 오드 레이쇼, 어저스티드 오드 레이쇼죠. 이렇게 다른 변수가 같이 넣어가지고 한 이것도 해볼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근데 이 정도까지만 하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거를 만 해도 그 연속 변수를 구간 변수로 나눠야 되느냐, 다른 말로 하면 J형이냐, U형이냐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강의 3월 10일 강의하면서 이제 쭉 다시 리뷰하고 또 필요한 거 한 번 더 이제 만들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매번 강의할 때마다 조금씩 덧붙여져요. 할 때마다. 그리고 또 하나씩 만들고 덧붙이고 하나씩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의가 저도 나름대로 준비하면서 재밌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어쨌든 뭐 이것도 뭐 이전에 그 제가 예측 모형이나 머신러닝 할 때는 요 도구를 소개를 안 했을 거거든요. 방금 만들었으니까 10분 전에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안 했을 거니까 이것도 소개도 시켜드리고 또 이거는 이제 예측 모형뿐 아니라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나 콕스 리그레션 같은 경우 연속 변수를 구간으로 바꿀 거냐 말 거냐 바꾸어야만 하는 경우 U나 J 같은 경우는 바꾸어야만 하는 거죠. 선형성 과정은 위배되니까 그런 경우를 잘 체크해보고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여기 가보시면 아주 편하게 되어 있어요. 체크 continuous variable 4가 빠졌네.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있고요. 사실 뭐 로지스틱 리그레션뿐 아니라 뭐 콕스 리그레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테이블 1은 이제 테이블 1도 있고요. 이거는 이제 보통 말하는 테이블 1이죠. 로지스틱 리그레션도 테이블 1을 보통 쓰기 때문에 이벤트 있는 것과 0과 1 사이를 두고 쓰기 때문에 또 넣어봤고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요거죠. 그 테이블 1은 이제 다른 도구도 여러 번 소개했기 때문에 그냥 서비스고 해보면 이게 이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제 이벤트가 있고 이벤트라는 거를 함수를 찾고 나머지 변수를 가지고 해보는 거죠. 이게 단변수 분석처럼 해보는데 그중에 연속 변수 에이지를 할 수도 있고 뭐 빌리루빈, 콜레스테롤, 알부민 이런 거 하는데 이 콜레스테롤이라면 11일 거예요. 그래서 11을 예시로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선형적이냐, U나 J는 아닌가를 체크할 수 있다는 거예요. 4, 5, 6 등등 해가지고 이제 구간을 나눈 거죠. 이렇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콜레스테롤이 선형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구간 나눠서 범주와 카테고리와 해서 하는 것을 추천하고 그냥 순전히 그냥 수학적으로만 보면 요 카테고리를 그대로 쓸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이것들이 뭐 0.7, 뭐 0.6 이렇게 나오면 좀 사실은 좋지 않잖아요. 보기가.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카테고리를 나눌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임상적인 것과 같이 고려해야 되죠. 그래서 이 콜레스테롤을 볼 수도 있고요. 지금 그래서 콜레스테롤 말고 그 다음에 이제 알부민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12. 딱 해보면 바로 돼요. 12로 탁 누르면 10이 됐거든요. 1, 0.3, 0.2, 2.0이니까 뭐 약간 하향하는 곡선이죠. 1, 4, 3, 7, 2 약간씩 줄고 있어요. 줄는데 이제 그냥 확 줄지는 않고 약간 뜨기도 하네요.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는 거죠. P 값을 트렌드까지 보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뭐 이건 보지 맙시다. 여기까지 오드 레이쇼나 이벤트 정도까지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숫자만 올려주면 바로바로 체크할 수 있으니까 훨씬 편리하게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강의는 외부인들에게 돼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초청하는 강의라서 신청해서 들을 수 있는 강의가 아니에요. 그 어떤 당사자만 들을 수 있는 강의고 제가 요 링크 주소는 공개 드릴 텐데 그 강의는 신청할 수 없다.